재건축, 재개발 이게 네. 어떤 쪽이 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구입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고 또 이익이 발생하는 쪽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재개발을 선택해야 되는지 재건축을 선택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그렇죠. 여기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원래 이제 사업이 좀 투명하고 간단한 것은 재건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재건축은 좀 투명하고 아무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역 단위다 보니까요. 그 지역의 권리관계가 무척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뭐 소유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보상해주고 뭐 이런 보상도 거죠. 해줘야 예. 되고 그리고 또 이주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재건축은 이주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쵸. 자, 이제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합니다. 네. 언제까지 이주하십시오.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 전체에서 전기, 수도가스를 딱 끊어요. 입구 봉사하면 끝입니다. 네네. 이 재개발은요. 자, 이주하라 할 때 이주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예. 예. 보상 더해 보상을 더해 이주 안 하죠. 그리고 뭐 보상해달라 이런 게 있죠. 이주하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입구를 막을 수도 없어요. 지역인데 어디 입구를 막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재개발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권리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틈새 시장이 나오는 거죠. 틈새 시장이. 그래서 틈새 시장. 예. 이제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권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재건축은 기존에 낡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새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은 뭐 도로 지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낡은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같이 예전에 뭐 지하 공장을 샀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도 네네네.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그 안에서 특히 뭐 많이 올랐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저평가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갖다 발굴하면은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재개발은 진짜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그렇죠. 수익을 재개발은 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아니, 저 궁금한 게 이제 재개발 어느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좀 퍼지면은 뭐 타지나 외지에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요 며칠 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저기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재개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그 재개발 사업을 갖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네. 예전에는 해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 시작하면은 중단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네네.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서울 같은 데 보면은 한 뭐 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입주까지 한 근 20년 가까이 걸린 곳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2012년도에 도입하는 그 제도가 아주 복잡합니다. 해제가. 이건 일몰제라 그러는데 네. 일몰제. 예, 일몰제. 예, 예.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 그 일몰이군요. 예, 그 일몰입니다. 예, 예, 예. 2012년도에.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은 그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예정일이 3년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 하면 해제가 돼요. 계속 단계별로 해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네. 단계별로.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근데 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해제가 되면은 주민들의 손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크죠. 아니 그리고 주민들끼리의 감정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면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정말 안 좋고요. 네. 제가 교수님이 아까 그 틈새 시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교수님이 말한 그런 상품들은 틈새 시장이 있는데 네. 그 틈새 시장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손해가 너무너무 커져요. 이건 한 10년 물린다 뭐 이런. 10년이 물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제가 한 되는 가지 거예요?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네. 뭐 교수님은 지하 공장을 사셨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좀 이제 금액을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네네. 보통 도로 지분을 옛날에 많이 샀어요. 그렇죠. 도로 지분을. 네. 도로를 일정 면적에 따라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입주권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네네. 그 한강변을 뭐 유도 정비 구역이라든가 뭐 전략 정비 구역, 성수 전략 정비 그렇죠, 구역 그렇죠.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도 정비 구역이라 그러고 금액도 엄청 높이 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사고 파는 도로니까 사도예요. 사도인데 이걸 가지고 있어서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입주권을 받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무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은 안 되면 정말 임대라도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도로는 누구한테 팔 수도 없어요. 아,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요. 일단 도로 같은 거는 금액이 작은 대신 도로로 쓰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정말
사놓고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그냥 제공해주는 효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재개발이 그만큼 교수님 얘기한 대로 복잡한 사업이고 네. 이렇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요. 네. 정말 피해가 막심해요. 정말 피해가 막심해서 아까 그 얘기하신 대로 지정이 되면 꽁충 뛰지 않냐. 꽁충 뛰는데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바로 떨어지는 바로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요. 정말 피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얘기가 많았던 게 저 수색 쪽에 얘기가 이게 많았던 거예요. 수색 쪽, 저쪽 그 은평구 쪽 그렇죠. 말씀하시는 은평구 거군요. 이제 예. 수색 쪽에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있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맞아요. 이제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해제를 직권으로 이제 해제를 한 거예요. 네. 한다고 이제 공람하고 이제 직권 해제 직전인데 네네. 여기는 이제 근데 일몰제도 있었는데 그 규정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그 저기를 내면 그걸 연장해 주는 게 있었어요. 연장해 주는 거기 신설이 됐습니다. 연장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수색 거기에서는 안 된 거죠. 통과가. 그렇군요.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서울시하고 은평구는 해제다. 주민들은 아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기사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네. 물론 그 안에서는 뭐 그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겠죠. 서울시하고 은평구는 해제가 뭐 변함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항상 재개발 투자할 때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